여성 진행자, 낙관론자, 노다지 썰전. 오늘은 그 50년 업력의 페라이트 소재 전문 기업이죠. 삼화전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미래차의 핵심인 전장 사업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이 과감한 승부수가 삼화전자에겐 과연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저는 삼화전자의 그 기술력이나 시장 기회를 볼 때 꽤 긍정적인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진행자, 비관론자. 저는 글쎄요,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삼화전자의 그 기술적인 저력,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만 수년간 이어진 재무적 불안정성이라던가 또 전기차 시장이 요즘 좀 주춤하잖아요. 소위 캐즘 현상 같은 그런 현실적인 위험 요인들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대감이 현실의 어려움을 너무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삼화전자의 가장 큰 무기는 역시 그 반세기 동안 쌓아온 페라이트 기술력이죠. 특히 미래차의 효율, 또 성능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을 이미 선점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작년부터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는 마그네슘아연, 그러니까 MgZn 소재 전파 흡수체 타일이요. 이게 전기차 무선 충전할 때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데 아주 필수적이거든요. 또 최근에 개발한 그 PLF1A라는 신소재 역시 글로벌 전기차 기업하고 협력을 앞두고 있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그 T사와의 무선 충전 협력인데요. 이게 T사가 먼저 제안해서 시작됐고 심지어 전용 라인 구축까지 요청했다는 건 이건 뭐 삼화전자 기술력을 인정한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T사가 채택한 그 자기 공명 방식이 업계 표준이라도 된다면 이 분야를 선점하는 효과는 정말 막대할 겁니다. 그리고 뭐 내부적으로도 예전에 연간 100억 원에 달했던 중국 법인 적자를 올해는 한 10억 원 이하로 줄이는 등 비용 효율화 노력도 계속하고 있고요. 또 미중 기술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이라는 점도 분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뭐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남성 진행자, 비관론자. 기술 잠재력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좀 봐야 하지 않을까요? 삼화전자는 수년간 적자를 면치 못했고 매출도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본 잠식 가능성, 그러니까 회사의 자본금이 손실 때문에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와서 오는 11월까지 14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쉽게 말해서 외부 투자를 받아서 급하게 자금을 좀 수혈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 주력이었던 TV나 가전제품용 부품 사업은 코로나 특수 이후에 수요가 확 꺾였고 건설 경기도 계속 부진해서 회복도 더디고요. 희망을 걸고 있는 그 전장 사업 환경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차 시장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캐즘 상태잖아요. 본격적인 회복은 빨라야 2026년 1분기 이후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대 요인인 T사와의 협력, 이것도 좀 불안한데요. 전용 라인 증설에 필요한 3천억 원이라는 투자금, 이걸 T사에 요청했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고 확정된 구매 물량도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T사의 그 로보택시 사업 자체가 당초 목표보다 지금 크게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올해 말로 예정됐던 무선 충전기 납품 계획, 그리고 2030년까지 300억 매출 목표, 이것도 달성이 상당히 불투명해졌습니다. 미래 가치도 중요하지만 글쎄요, 당장의 생존 문제가 더 시급해 보입니다. T사 협력의 불확실성을 지적하셨는데요. 보다 훨씬 높습니다. 차량 바닥에 까는 패드가 한 7만 원에서 8만 원, 또 위에 부착되는 건 12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이니까 수익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거든요. 물론 T사에만 의존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라도 T사 방식이 표준화된다면 그 시장 선점 효과는 정말 상상 이상일 겁니다. 남성 진행자, 비관론자. 기술력을 인정받은 건 사실이죠. 근데 사업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300억 원이라는 그 거액의 투자금 확보가 불투명한데 어떻게 라인을 증설합니까? 그리고 약속된 물량도 없이 투자를 집행한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로보택시 사업 지연 때문에 당장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도 계속 미뤄지고 있고요.
삼화전자 스스로도 T사 외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다른 잠재 고객사를 언급하고 또 페라이트 코어를 활용한 다른 사업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밝힌 걸 보면 이런 T사 의존도의 위험을 회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T사 외에 다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삼화전자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법인 적자를 축소하는 등 비용 구조를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해 왔고요. 계획 중인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재무적으로도 좀 숨통이 트일 겁니다. 또한 전장 사업 외에도 고용량 충전기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용 MPC 부품이라던가 반도체 장비나 통신중계기에 쓰이는 산업용 부품 분야에서도 유럽 시장 공략 등을 통해서 계속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MGZN이나 PRF1A 같은 신소재 개발 자체가 T사와는 무관하게 자체적인 성장 동력이기도 하고요. 남성 진행자, 비관론자. 비용 절감이나 신사업 모색,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버틸 체력입니다. 수년간의 적자와 그 자본 잠식 우려 속에서 과연 전장 사업이나 신소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재무적으로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요? 기존 사업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유상증자만으로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을지, 또 그 유상증자의 성공 여부와 규모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여성 진행자, 낙관론자. 전기차 시장 캐중을 걱정하시지만 저는 이게 일종의 성장통에 가깝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차 보급, 특히 무선 충전과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은 이건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입니다. 삼화전자는 50년 기술력으로 중국 업체들과의 품질 경쟁에서 충분히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또 미중 무역 갈등은 오히려 기술력 있는 한국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성 진행자, 비관론자. 글쎄요, EV 시장 회복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중국 업체들의 그 가격 공세면 여전히 큰 위협입니다. 삼화전자의 그 기술력이 시장에서 과연 높은 가격 프리미엄으로 제대로 인정을 받아서 수익성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을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 시장 확보가 쉽지 않다는 건 냉정한 현실이니까요. 남성 진행자, 비관론자. 종합적으로 볼 때 삼화전자의 전장 사업 전환이라는 방향 자체는 명확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이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 T사 협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매우 높은 허들을 넘어야 하는 좀 험난한 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T사 마이년 불확실성하고 자체적인 자금 조달 능력, 이 부분이 앞으로의 성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결국 위험 요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분명 삼화전자는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50년간 축적해온 그 독보적인 페라이트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차라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서 핵심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T사가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점, 또 세계 최초로 신소재 개발에 성공했다는 점 등 잠재력은 확실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전장 부품 전문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도약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논의된 저희 양측의 의견을 바탕으로 삼아 삼화전자의 미래 가치를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